잠시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고 싶을 때 감성 넘치는 그곳으로 가볼까요? 오늘 감성 도시여행. 희망찬 이민년 새해 홍성의 진산 백월산에 올라보고 반려동물과 행복한 시간도 보냅니다. 달콤 시원한 겨울 별미가 기다리는 홍성으로 출발! 예부터 살기 좋은 곳이라 손꼽혔던 내포 홍성. 이민년 새해를 맞아 희망과 설렘을 품고 찾아왔습니다. 2022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이 호랑이의 해 이민년이잖아요. 올해는 기운 넘치는 호랑이처럼 아주 재밌고 활력이 넘치는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신년맞이 산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홍성의 진산 백월산입니다. 홍성 앞 서쪽으로 우뚝 솟아있는 백월산은 지역의 안녕을 기원하는 진산입니다. 유서 깊은 홍성의 역사와 맞닿은 곳으로 일출과 일몰을 감상하기 좋은 곳이라고 하네요. 제가 이 홍성에 있는 산들을 몇 번 타봤는데 최근에는 그 기암괴석이 멋진 용봉산 다녀왔거든요. 근데 또 백월산은 처음이네요. 백월산은 해발 394m의 작은 산이면서 새해 첫날 소원을 빌고 해맞이를 하는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홍주의 정신과 문화적인 뿌리 역할을 하는 홍성의 아주 멋진 진산입니다. 그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아직 안 가봐서 모르겠거든요. 그럼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네, 오늘 올라가 봐야죠. 새해가 되면 저마다의 소원과 계획을 세우고 산행을 하는데요. 무수히 많은 돌계단을 밟으며 생각을 정리하고 새로운 희망을 품고 싶어서가 아닐까요? 차가운 겨울이 찾아든 백월산의 정기를 마음껏 느끼면서 말이죠. 이 백월산이 가운데 월자가 들어가잖아요. 뭔가 달과 관련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어떤 뜻이에요? 풍수에서는 서쪽을 흰색으로 알아요. 그러면 홍성읍에서 서쪽에 있는 산이 월산인 주산이 백월산이라고 칭해요. 그리고 월산을 올라서 이렇게 정상을 보게 되면 일출을 보면서 달이 항상 떠 있어요. 아, 그래서 새해도 많이들 찾으시는구나.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얼마나 더 올라가야 돼요? 여기서 약 걸어서 한 40분 정도 걸리는 산이라 사람들이 엄청 많이 찾아요. 40분 정도면 올라갈 만하죠. 백월산은 산세가 험하지 않아 누구나 정상에 오를 수 있는데요. 정상 부근에는 백월산의 산신과 조선시대 홍주목사, 홍가신을 비롯한 5 충신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 땅을 지켜온 이들의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죠. 상아 씨, 맷돌바위 알아요? 맷돌바위요? 네. 잠깐만요. 여기 뭐 돌이 있긴 한데 이게 맷돌바위라고요? 신년에 소원을 빌러 오신 분들이 맷돌을 돌리다 보면 이 표면에 맷돌이 딱 멈춰요. 오. 결론은 붙어요. 그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아, 맷돌처럼 돌리다가 멈추면 소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저 소원 빌 거 있거든요. 그럼 저도 한번 해볼게요. 예. 넓은 돌판 위에 놓인 어처구니 돌을 잡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소원을 들어준다는 맷돌바위인데요. 제 소원은요, 지난해와 똑같습니다. 일단 가족들 모두 건강하고 저도 건강하고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 좀 종식됐으면 좋겠어요. 마스크 없는 세상에서 뛰놀고 싶습니다. 되려나? 안 움직이는데요? 될 것 같은데요? 올해는 꼭 지긋지긋한 바이러스와의 전장이 끝나겠죠? 소원도 빌었겠다 걸음을 계속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닮은 커다란 기암괴석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백월산 곳곳에는 사람 얼굴 바위부터 여러 가지 동물 바위가 있어 정답을 맞추는 재미가 있는데요. 저거다 저거. 아, 코뿔소처럼 생겼네. 한눈에 봐도 코뿔소 바위인 거 알아보겠어요. 맷돌 바위도 신기하고 정말 백월산에 신기한 기암괴석들이 많은데 왜 홍성의 진산이라고 하는지 알겠어요. 삭막한 겨울에도 잔잔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백월산. 정상에 도착하면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던 조망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거의 다 올라온 것 같은데요? 왔다 정상이다. 와, 사방이 다 트여 있네요.
360도 다 홍성. 드디어 백월산 정상, 사방이 탁 트인 시원한 조망이 선물처럼 펼쳐졌습니다. 이 풍경을 보러 정상에 오르는구나 새삼 느꼈는데요. 가슴이 답답할 땐 홍성의 진산 백월산에서 힐링하시면 좋겠습니다. 서쪽으로 보게 되면 안면도 뷰가 천수만이 눈에 꽉 차요. 아, 저기가 천수만이군요. 뒤쪽으로는 홍성 시가지가 보이고 바로 옆으로는 내포 신도시, 그 바로 옆으로는 용봉산, 수덕사 덕숭산. 시간만 잘 맞추고 날씨만 잘 맞추면 네. 일출일모를 최고 아름답게 추억으로 쌓고 갈 수 있는 산입니다. 혹시 올해 일출을 못 보신 분을 위해 홍성 백월산의 일출 모습을 준비했습니다. 운해를 뚫고 대지와 도시의 축복을 내리는 일출. 근사하죠? 역시 백월산의 매력 올라와 보니까 알겠어요. 새해 산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백월산이 딱입니다. 오르기도 편하고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최근 반려동물 천만 시대를 맞았지만 예전처럼 맘껏 외출을 못하는 것은 강아지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반려견 동반 숙소를 찾아 감성여행을 떠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강아지들이랑 같이 지낼 수 있는 펜션은 우리가 아는 펜션과 뭐가 다른 거예요? 네, 요즘 반려견들하고 여행 많이 하시는데요. 또 그러한 펜션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런 강아지들이 와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마당에는 펜스가 치어져 있고요. 인조잔디랑 일반 양잔디 운동장이 있어서 냄새를 맡으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는 강아지가 편하게 쉴 수 있는 쿠션이 있고요. 또 강아지 미끄럼 방지를 위한 난슬립 타일이 깔려져 있어요. 아, 말씀 들으니까 강아지들의 천국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요. 네, 둘러보시죠. 강아지들이 맘껏 뛰어놀려면 일단 좀 넓어야겠죠? 잔디마당은 기본, 바비큐장과 수영장까지 우리 가족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실내에도 강아지들을 위한 배려가 느껴집니다. 강아지 세면대가 따로 마련돼 있고요. 강아지들을 위한 패드와 푹신한 쿠션, 그리고 미끄럼 방지 타일까지 깔려 있습니다. 우리 강아지들이 정말 편안하게 지내다 갈 수 있도록 곳곳에 신경 쓴 흔적들이 엿보여요. 이런 곳이라면 낯선 공간이지만 우리 강아지들이 정말 마음 놓고 푹 쉬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인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행복한 시간을 만들기에 그만인데요.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걸 보니 제 기분도 참 좋습니다. 함께 뛰어놀면서 스트레스를 훌훌 털어냅니다. 맛있어, 맛있어. 아이고, 잘 먹는다. 요즘 강아지들이 집에만 있어서 미안할 때가 많았는데 이렇게 나와서 뛰어놀면은 가족들도 편하고 우리 강아지들도 재밌고 행복한 추억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운 겨울이 되면 홍성 남당항에서 꼭 먹어야 되는 별미가 있습니다. 이 수족관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는데요.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수산물이 아닙니다. 바로 제철을 맞은 겨울 별미 새조개입니다. 지금은 남당에 오시면 새조개 잡수야죠. 여기 조개 보이긴 하는데. 아, 이게 지금 새조개거든요. 네. 딱 이렇게 까서 보면은 네. 고기가 이렇게 튼실하게 보여요, 지금. 네, 겉에는 그냥 일반 조개랑 똑같은 그렇죠. 모양인데 네. 안에 까서 보이면은 어. 이게 모양새가 딱 나와요, 이게 자세가. 반전 매력이네. 진짜 새 예, 같아요. 요게 맛있다고요? 그렇죠. 연하고 부드럽고. 연하고 부드럽고. 네. 그러면은 바로 먹어봐야죠. 사장님 네. 좀만 주세요. 예. 저는 조금만 부탁드렸는데 인심 좋은 사장님은 이렇게나 푸짐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홍성 인심에 또 한 번 감동입니다. 이 새조개 손질해서 갖다 주셨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 새조개 마니아들은 또 없어서 못 먹는데요. 어떻게 해서 먹어야지 맛있을까요? 아, 회로 드셔도 맛있고요. 아니면 살짝 샤브샤브해서 드시면은 더 담백한 맛이 나요. 그리고 새조개는 칼로리도 낮고 지방 함량도 낮아서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좋아요. 어머나. 네. 그럼 마음 놓고 먹어도 되겠네요. 네, 네, 네. 새조개 샤브샤브 잘 먹겠습니다. 네, 드셔보셔요. 네. 배추와 냉이를 넣어 향긋하게 우러난 육수에 새조개를 넣어 데쳐 먹는 샤브샤브. 이 초고추장을 살짝 찍어 먹어봤는데요. 쫄깃한 식감은 물론이고요. 달콤한 육즙이 퍼집니다. 아니, 조개에서 어떻게 이런 맛이 나죠? 조개가 약간 단맛이 나요. 이게 씹으면 씹을수록 달큰한 맛이 올라올 때까?
육수 맛인가? 이 새조개 맛인가? 그래서 새조개 하는구나. 새부리 모양을 닮았다는 새조개 덕분에 홍성 남당항의 겨울이 따뜻하게 느껴지는데요. 달고 부드러운 새조개 맛에 추위가 사르르 녹는 기분입니다. 거기다 남당항의 황금빛 낙조는 보너스. 새해부터 눈호강 제대로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홍성에 와서 새해맞이 산행도 하고 반려견들과 행복한 시간도 보내고 마지막으로 별미까지 먹으니까 와, 올해 2022년 정말 잘 풀릴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저처럼 홍성에서 기분 좋은 출발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복 받으러 홍성 오세요, 홍성.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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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이민년의 소망을 품고 찾아간 홍성 신년맞이 여행 어떠셨나요? 백월산의 기운도 나눠봤고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손이 시려워 꽁 발이 시려워 꽁 겨울바람 때문에 꽁꽁꽁 추운 겨울 덜덜덜 떨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바로 이곳에 온 몸과 마음이 따뜻해지는 특별한 겨울 여행지가 있습니다. 온천욕? 아니죠. 따뜻한 음식도 아닙니다. 따뜻한 신비로움과 찬란한 빛이 가득한 겨울왕국의 세계로 지금 떠나봅니다. 바로 이곳은 짜란! 국내 유일의 고구려 테마파크 온달 관광지입니다. 맑고 차가운 겨울 공기가 좋은 이곳은 바로 대한민국 녹색 쉼표의 충북 단양입니다. 이곳에 오면은 추운 겨울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아직도 춥죠? 안녕하세요. 해설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단양에 오면은 좀 예. 따뜻해진다고 했는데요. 저 너무 추워요. 이게 예. 어찌 된 일이에요? 네, 단양에 오면 따뜻하고 포근하고 이렇게 관광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럼 같이 가보실까요? 예, 예. 선생님 너무 추워요. 한겨울 추위 걱정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이곳 바로 온달동굴인데요. 과거 온달 장군이 이 동굴 안에서 수양을 했다고 알려져 있죠. 단양의 역사도 돌아볼 수 있는 일석이조 동굴 탐험이 될 것 같은데요. 어서 빨리 들어가 보죠. 본격 탐험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죠. 안전모부터 야무지게 챙기고 백신 접종 인증은 필수. 손 소독까지 깔끔하게 완료했습니다. 이거 온달 동굴이구나. 본격적으로 동굴 탐험에 들어가 볼까요? 겨울 한파 그게 뭔가요? 동굴에 들어서자마자 포근한 공기가 몸을 감싸더니 이내 한겨울 추위가 잊혀집니다. 동굴 내부 온도는 사계절 내내 약 16도씨를 유지한다고 하는데요. 겨울 여행지로 딱이죠? 정말 멋있어요. 멋있죠? 네. 여기 온달 동굴은 4억 5천만 전부터 생성되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 중국이에요. 전체 길이가 주굴과 가지굴을 합쳐 1,520m가량으로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심지어 4억 5천만 년 전에 생성됐다고 하니 동굴을 드나든 수많은 사람들의 나이를 합쳐도 온달동굴 나이를 이길 수는 없겠네요. 동굴에서 네. 물소리 듣는 게 너무 신기한데요? 예, 우리 온달 동굴은 동굴 안에 계곡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이 흐르면서 습도를 굉장히 잘 조절을 해줘서 관람하고 나올 때까지 아주 엄청 편안한 관람이 될 거예요. 여기는 물이 건축가라서 이 동굴란이 건축 박물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온달 동굴. 동굴 속 계곡, 볼수록 신비하네요. 이 물속에 뭐가 사는지 알아요? 여기 뭐 살아요? 네. 여기는 생물들이 살아요. 어머! 가재, 도롱뇽 이런 생물들이 우와. 네, 여기에 살고 있어요. 그 중에서 엽새우라는 생물이 살고 있어요. 엽새우는 눈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컴컴한 동굴 속에서 살다 보니까 눈이 태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더누미그가 엄청 발달이 돼서 더 옆으로 다닌다 그래서 우리가 옆새우라 그래요. 예. 여기 막 이렇게 기어다녀요? 예. 옆으로 이렇게 기어다녀요. 너무 신기하다. 동굴 천장으로 지하수가 지속적으로 스며들면서 기묘하게 생긴 종유석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선생님 머리 조심하세요. 또 기어가는 동굴은 포복하는 데는 온달 동굴밖에 없어요. 아 그렇구나. 너무 힘든데요. 네. 그 속에는 재밌는 이야기도 숨어 있습니다. 온달과 평강공주. 어머, 그러고 보니까 진짜 연인이 다정하게 이렇게 기대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렇게 자연이게 만들어진 온달과 평강의 형상을 하고 있어서 여기 이제 스토리가 이제 사랑 이야기가 이제 전해 내려온 곳이에요. 질투날 정도로 다정해 보이네요. 둘이 사랑이 아주 지극했었거든요. 맞아요. 온달 동굴에 이어 또 다른 동굴을 찾아갔습니다. 어딜까요? 선생님 이 동굴이 고수 동굴인가요? 예, 다낭에서는 가장 웅장한 동굴입니다. 와 기대된다. 같은 동굴이라고 다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 고수동굴만의 특별한 매력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겨울 추위 전혀 없는 고수동굴로 들어가 보시죠. 고수동굴은 우리나라에서도 태고적 신비로움을 오래 간직하고 있는 동굴로 유명한데요. 1976년 천연기념물 제256호로 지정된 이래 지금까지 그 아름다움이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 뒤에 있는 종유석은 무슨 동물 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사자가 입을 떡 벌리고 있는 형상을 가지고 있죠. 네, 이 사자바위는 이 고수동굴의 수호신입니다. 왠지 뒤에서 사자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착각인가? 세월이 빚어낸 흔적들을 보고 있자니 마치 신비한 지하공전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장엄한 자연 앞에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우와, 입이 안 다물어져요. 예, 여기가 고수동굴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기묘한 형상의 석순과 종유석, 석화 등을 보고 있으면 동굴 안에서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떡떡. 그리고 최근 관심이 몰리고 있는 석순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머, 이건 뭐예요? 진짜 막 이렇게 닿을 때 말 때 약간 천지창조처럼 보이는. 이거 뭐예요? 종유석 석순이에요. 우리가 종유석 하면 내가 1cm 자라는데 20년 이렇게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석순은 한 100년.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많이 자랄 때까지는 1000년이 넘지 않겠어요? 그렇게 천년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바라보면서 사랑이 이루어지라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얘네들이 서로 이렇게 바라보고 애틋하게 쳐다보고 있어요. 아이고 애틋해라. 빨리 만났으면 좋겠는데 한 세월 걸리겠네요. 자연이 빚어낸 애틋한 이야기를 담은 석순. 관광객들의 발길도 그 앞에서 멈추는데요. 저희 원래 계획 없이 단양에 들렀는데요. 패러글라이딩 하고 딱 내려오니까 마침 코스에 고수동굴이 딱 보여서 별 기대 안 하고 들어왔는데 안에 보니까 굉장히 웅장하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고수동굴의 또 다른 묘미, 바로 박쥐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건데요. 와, 진짜 박쥐가 있네요. 왜요? 박쥐가 동면하고 있어요. 박쥐예요? 네. 진짜 신기하다. 겨울잠 자고 있어요. 동굴 구경하니까 기분이 어땠어요? 무서웠어요. 무서웠어요. 저기 앞에 박쥐가 커 자고 있는 것 같은데 박쥐 보니까 어때요? 신기했어요. 신기했어요. 밖에는 너무 추워서 여행 오면서도 걱정했는데 동굴안은 되게 따뜻하고 또 뭐 애가 평소에 체험할 수 없는 이런 것들 이제 보게 되고 체험학습에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박쥐까지 보니까 되게 저희 애랑 저희 가족한테는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상의 쉼표를 찍고 잠시 숨을 고르는 여행. 온달동굴과 고수동굴에서
추위를 딛고 탐험하는 재미에 빠졌다면 이번엔 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터널로 가볼 텐데요. 바로 이곳입니다. 수천 개의 조명이 빛을 발하며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수양계 B터널입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에 건설된 터널로 수십 년 동안 방치돼 있었는데요. 너무 예뻐요. 장미 완전 LED 장미잖아요. LED. 진짜 예뻐. 신비로운 조명을 가득 채워서 터널의 답답함은 없애고 보는 즐거움을 더했는데요. 뭔가 가슴이 벅차요. 여기 반짝반짝하고 너무 예쁘다. 되게 파이팅 걸을까요? 황홀한 조명빛에 흠뻑 빠져보는 재미. 사시사철 즐기기 좋은 동굴 탐험과 수많은 조명을 한아름 선물하는 수양계 B터널에서의 하루. 단양에서 따뜻하고 찬란한 겨울을 만나보세요. 제가 오늘 다녀보니까 단양이 따뜻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선생님. 단양 매력에 푹 빠지셨죠? 완전요. 여러분들도 따뜻함과 더불어 특별함까지 있는 겨울의 단양으로 놀러오세요. 추운 겨울이라고 움츠리고만 있을 순 없죠. 신나는 겨울 놀이터 어디 없나요? 학생들에게는 방학이 있는 계절이기도 하고 또 어른들에게는 추위 속에 또 묘한 설렘이 있는 계절이 바로 겨울인데요. 이 겨울에 추억 한번 제대로 쌓아볼 수 있는 곳, 이곳이라면 어떨까요? 여기 경주에 새로운 놀이터가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없던 이색적인 체험을 원한다면 이곳을 주목하세요. 짜릿한 스피드와 스릴을 즐길 수 있는 루지 놀이터부터 찍는 대로 인생 사진을 쏟아지는 미디어 아트 놀이터까지 매력 폭발 놀이터 같이 갈 사람 여기 붙어라. 대한민국 관광 1번지 경주에 특별한 즐길거리가 생겼다는데요. 직접 확인하러 그녀가 출동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이색 놀이터는 바로 루지 체험장입니다. 제 안에 오늘 숨어있는 레이서의 본능을 깨워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몸이 벌써부터 근질근질해지는데요. 답답했던 마음도 갑갑했던 기분도 시원하게 확실하게 풀어줄 이색 놀이터. 스릴과 스피드를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최고의 겨울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본격적으로 즐기기 전에 루지 그 정체부터 제대로 알아봐야겠죠. 와, 이렇게 경주에 루지를 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신나고 또 직접 와서 보니까 더 막 기대가 됩니다. 여기는 어떤 곳일까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는 보문 관광단지 한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그 동계 스포츠인 봅슬레이에서 유래하여 무동력으로 타고 본인들이 스스로 제어를 가능하도록 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루지라고 합니다. 와, 그렇군요. 이게 타고 내려오는 것도 너무 신이 날 것 같은데 여기 쭉 내려오면 길이는 어느 정도 돼요? 네, 길이는 코스가 2개 코스로서 상급자와 초급자 코스로 나눠지는데요. 1.6km하고 1.4km 2개 코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에게 맞는 난이도에 맞춰서 이렇게 신나게 카트를 즐겨볼 수가 있겠군요. 네. 루지 타는 곳까지는 리프트를 타고 7분 정도 올라가야 하는데요. 점점 높이 올라가면서 주변의 풍경을 감상하는 재미도 아주 쏠쏠하답니다. 와, 여기 전망 진짜 장난 아니라. 와. 보문호가 한눈에 펼쳐지는 최고의 전망.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인증사진이겠죠. 자, 드디어 루지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쌩쌩 달리기 전에 루지 타는 법부터 확실하게 배워야겠죠. 겁먹지 말고 몸쪽으로 최대한 당겨볼게요. 뒤로 누우실게요. 최대한 그냥 누우실게요. 자, 이제 앞에 보면 초록색 글씨 보여요. 그쪽으로 살짝만 해서 저쪽으로 가볼게요. 조금만 더 올게요. 자, 브레이크.
어때요? 루지 운전법 어렵지 않죠? 루지카트를 어떻게 타는지는 잘 배웠고요. 근데 또 즐거운 루지카트 운행을 위해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첫 번째, 무리한 과속을 하시면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은 바깥으로 내시거나 다른 장난을 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진을 찍는다고 차를 멈추거나 하시면은 뒤따라오던 사람하고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안전에 유의해서 운전해서 즐거운 라이딩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침내 드디어 루지의 짜릿한 매력 속으로 풍덩 빠져볼 시간입니다. 루지는 특별한 동력 장치 없이 중력을 이용하는 무동력 카트형 놀이기구인데요. 방향 조절이나 제동 조작이 쉬워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시원하게 달리다 보면 절로 나오는 함성. 묵은 스트레스도 한 번에 싹 날려주는 루지. 온 가족이 함께 힘찬 새해를 시작하는 특별한 추억 만들기로도 안성맞춤입니다. 와, 생각보다 그 1.6km 구간이라는 길이가 좀 길더라고요. 또 좀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시간이었고, 또 무엇보다 코스도 다양하게 있어서 지루하지도 않았고요. 또 속도감이 제법 있다 보니까 뭔가 스릴 넘치는 멋진 레이싱을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뭔가 경치를 쭉 보면서 달리니까 나만의 오픈카를 타는 것 같은 기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 겨울을 즐겁게 만들어줄 경주의 신상 놀이터. 그 두 번째 주인공을 만나봅니다. 이번에 찾아온 곳은요, 조금 전에 다녀왔던 루지 체험장과는 좀 다르게 액티브한 느낌은 좀 덜한 대신에 실내로 들어오다 보니까 좀 포근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공간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영화관인 듯 영화관 같은, 하지만 영화관은 아니라는 이곳은 그럼 대체 어떤 이색적인 체험을 하는 곳일까요? 입구에서 보니까 뭐 정글 컨셉이다라는 건 한눈에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눈에 띄었던 부분이 미디어 파크라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뭐 테마파크 이런 건 들어봤는데 사실 미디어 파크는 좀 생소한 감이 있거든요. 여기는 어떤 공간인가요? 미디어 아트 영상으로 인한 그 정글 여행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정글 여행을 할 수 있나 보죠? 네. 지금까지 이런 여행은 없었다. 환상적인 미디어 아트의 세계로 떠나는 모험과 신비의 여행. 마치 내가 애니메이션 속의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행이라고 한다면 뭔가 스토리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스토리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있을까요? 비행기가 이제 악천후로 인해서 불시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해변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제규어가 다니는 어떤 숲도 나오고, 바닷속 심해도 나오고, 고래가 꼬리치는 바다도 볼 수가 있고, 정글의 밤낮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미디어 방도 있습니다. 네, 설명을 들어보니까 빨리 여행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제가 쭉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미디어 아트의 세계로 출발. 안녕하세요. 정글에 탑승하신 거 환영합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기체 고장으로 비상 상황 발생. 고장난 비행기의 불시착으로 미지의 세계에 떨어진 지혜 씨. 하지만 비행기 추락 사고가 오히려 행운이었을까요? 환상적인 모험이 시작됩니다. 정글을 지나 고대 문명의 비밀을 품은 신전도 만나고요. 집채만한 파도가 덤비는 해변을 무사히 빠져나오면 신비로움이 가득한 심해의 세계로 여정은 이어집니다. 바다에서의 모험을 마치고 다시 돌아온 지혜 씨. 정말 잊을 수 없는 여행이었습니다. 와, 한번 제가 스토리에 따라서 쭉 한번 둘러보고 왔는데 마치 진짜 정글에 갔다 온 것 같이 정말 실감이 나서 벌써 현실 세계로 돌아왔나? 아직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요즘 같은 시국에, 이 코로나 시국에 어디 가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정글 여행을 쭉 하고 나니까 이색 놀이터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채로운 정글 여행 코스 중에 지혜 씨가 뽑은 최고의 장소 두 곳을 공개할게요.
바로 첫 번째는 제규어의 숲인데요. 그야말로 신비롭고 아름다운 모험의 공간입니다. 여기는 사방이 다 영상으로 되어 있어서 그 영상만 보기에도 엄청난 볼거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가운데에는 식물이랑 나무랑 이렇게 뭔가 정원같이 딱 꾸며져 있으니까 뭔가 포토존으로도 좀 욕심이 나는데요. 지혜 씨가 추천하는 두 번째 장소는 심해인데요. 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천장에 미디어 아트를 누워서 감상하는 색다른 재미가 있고요. 심해에 사는 화려한 해양 생물부터 정글에 사는 신비로운 동물들까지 미디어 아트가 멋진 추억을 선물합니다. 신나는 루지 체험부터 이색적인 미디어 아트까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즐기기 전혀 손색 없는 이색 놀이터였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멋진 겨울 추억 쌓아보시길 바랄게요. 그렇고 그런 겨울 여행은 이제 지겨운가요? 그렇다면 차원이 다른 즐거움과 차원이 다른 모험이 있는 경주의 이색 놀이터로 온 가족이 함께 떠나보세요. 동물의 섬세한 털부터 마음을 담은 사람의 눈빛까지 마치 흑백 사진을 연상케 하는 이 그림들이 더욱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 연필보다는 샤프가 더 매력이 있죠. 상세하게 그릴 수가 있고 또 눈동자를 하나를 그려도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으니까 0.5mm 샤프심으로 만들어 나가는 또 하나의 예술. 딱 봐도 입이 떡 벌어지는 샤프 그림의 세계로 떠나보자. 남들은 한 번 사면 언제 다 쓸지 모른다는 그 샤프가 하루 만에 동이 난다는 분이 여기 계시다는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어떤 작업하고 계세요? 네, 올해 호랑이 떼라 가지고 호랑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미술 전용 연필 대신 샤프로만 그림을 그린다는 이성호 씨. 0.5mm의 샤프심으로 그림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중인데 단 한 번의 수정 없이 완성된 호랑이 그림. 그 눈빛이 살아있다. 오히려 연필 깎는 그 시간보다는 샤프 한 자루가 오히려 저한테 편해요. 일일이 깎고 이렇게 하면 또 종이에 묻어나고 이렇게 하면 좀 그림 자체가 좀 지저분해 보이고 그래서 제가 샤프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고. 그래 샤프가 오히려 연필보다 월등하게 낫죠. 샤프 한 자루로 그린 그림은 집안 전체를 덮을 정도. 그 그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붓과 물감은 물론 여타 다른 미술 재료에서는 느낄 수 없는 부드럽고 묵직한 질감을 만나볼 수 있다. 예, 요거는 올빼미. 좀 그린 지가 조금 됐고 최근에 그리는 거는 요거야. 그래 이거 말고도 약 2,500장 정도 있으니까 오늘 보여드릴게요. 방에서 의문의 박스를 들고 나오는 이성호 씨. 그동안 모아놓은 그의 땀과 열정이 박스 속에서 한가득 쏟아져 나오는데 이처럼 샤프로 그림을 그리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은 간판 노릇을 하고 있어요. 간판을 하면서 거의 한 40년 가까이 간판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이제 인터넷에서 샤프로 그리는 걸 보고 그때부터 제가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까지 계속 꾸준하게 그려온 거예요. 샤프 그림을 그린 지도 25년째. 초등학교 시절부터 좋아했던 그림 그리기는 가장이란 이름에 눌려 포기해야만 했고 틈틈이 독학으로 그림 실력을 쌓아왔다. 한 작품 하는데 보통 한 3박 4일 정도 잡아야 돼요. 예, 그래갖고 여기 한 작품이 탄생이 되고 그래 뭐 1년에 100장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1년에 100장 그리는데 그거 그리고 나면 뿌듯하고 그 경쾌함 이루 말할 수는 없죠. 샤프로 제2의 인생을 그려나가는 이성호 씨. 작업실을 비우고 외출에 나선 발걸음이 들떠있는 모습이다. 아니 선생님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예, 샤프 심이 다 떼가지고 샤프 심 사러 갑니다.
샤프심 어디 있지? 샤프심 여기 있어요. 예. 뭐 어떤 거? 여기는 HB, 여기는 B. 그림도 취향이 있듯 샤프 화각에도 취향에 맞는 샤프심이 있을 터. 고르고 고른 샤프심은 주로 제가 사용하는 거는 B0.5입니다. 뭐 B0.3을 쓴다든지 B0.1을 쓴다든지 할 때는 진하게 나오지도 않은 분들은 종이가 잘 찢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B0.5를 선택하는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달치 총알을 장전한 샤프 화가의 뒷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든든해 보인다. 다시 돌아온 작업실. 최근 재미를 붙인 작업이 있다. 바로 1인 크리에이터 활동. 60을 넘긴 그의 나이는 그림 활동에 있어서 숫자에 불과한 듯하다. 처음에 좀 힘들죠. 나이도 좀 먹고 이거 배운다 하는 것 자체가 좀 힘들고 그리고 왜 하다 보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이게. 오롯이 혼자의 힘으로 자신의 작품 세계를 넓혀나가고 있는 이성호 씨. 샤프 그림의 무한한 매력처럼 그의 도전도 끝이 없다. 전에는 카페 그림을 계속 올리다가 이거 아니다. 많은 사람들에 보여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너튜브를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아니 하고 나니까 어때요 반응이? 아니 카페에 올리는 것보다 100번 낫죠.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해주고 힘을 주고 하니까 오히려 카페보다는 너튜브가 낫죠. 그림으로 세상과 소통한 지도 어느덧 2년째. 자신의 그림을 좋아하는 이들을 위해 다양한 시도도 하고 있다는데. 근데 이건 샤프가 아니다. 늘 흑백으로만 그리다가 한계를 조금 느껴서 2년 전부터 컬러로 시작했어요. 흑백보다는 컬러가 더 낫죠. 또 물론 시간도 많이 걸려요. 흑백으로 그릴 때보다 컬러로 그리면 색을 자꾸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 좀 시간 좀 걸리는 거 보이고. 그래도 계속 그리다 보니까 재미는 있고. 그에게는 그릴 수 있는 도구만 있다면 피카소도 부럽지 않다. 새해를 맞아 시청자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고 싶다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완성한 그림은 눈밭을 힘차게 뛰어다니는 호랑이 그림. 따겠습니다. 올해는 호랑이 해니까 호랑이 길을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샤프 한 자루로 시작해 다양한 도전으로 작품 세계를 넓혀가고 있는 모습. 그의 올해 목표는 무엇일까? 올해 계획이 있다면은 조그마한 전시를 하고 싶고 많은 작품들이 되니까 이 작품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고 싶고 지금 현재 그런 꿈을 꾸고 있어요. 0.5mm 샤프심으로 자신만의 세상을 그려나가는 이성호 씨. 25년간 쌓아온 그의 땀과 열정은 오늘도 하얀 종이 위를 채우고 있다. (2022년) 식품 외식업계가 앞다퉈 주목하는 과일이 있었으니 그건 하루만은 딸기? 딸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최대한 많이 가져갈 거예요. 아우 맛있어. 멈출 수가 없어요. 봄철 과일이었던 딸기가 겨울 전성기를 맞이한 이유는 뭘까요? 기정사실만 전하는 최기정, 겨울 딸기의 모든 것을 파헤쳐봅니다. 찾아간 곳은 경북 영주시. 제철 맞은 딸기 납시오. 상큼하고 맛있는 딸기 냄새 납니다. 안녕하세요. 소문 듣고 왔습니다. 맛있는 딸기가 있다고요. 예, 맛있는 딸기 있어요. 근데 우리 집에 이 맛있는 딸기가 거기까지 소문이 났어요? 저기 천리밖까지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래요? 근데 듣자니까 네. 딸기가 맛있는 것뿐만 아니라 재배 방식이 다르다고요? 고설 수경 재배로 하고 있습니다. 고설 그건 잘 몰라도
일단 딸기부터 만들어 가시죠. 가시죠. 네, 가시죠. 납니다. 상콤달콤. 어딨어요? 딸기가 어딨어요? 그거 알란가? 소문난 딸기 맛은 농법이 좌우한다는 사실. 그 농법이 뭔고 하니 죄다 공중부양 중인 요 신기반기한 풍경에 답이 있습니다. 세상에나 여러분 보이세요? 딸기가 밑에 아니 위에 있어요. 위에. 아니 딸기가 왜 위로 올라온 거예요? 여기 고설 수경 재배라고 요즘 트렌드인 하우스인데 모르셨어요? 땅 위에 불청객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어깨춤까지 단을 높여 재배하는 농법. 스마트팜으로 관리하기 쉽고 열매도 더 깨끗한 상태로 자란다고요. 저희 고설수경 재배법은 천천히 익어서 당도가 좋고요. 그리고 허리를 구부려서 딸기를 따지 않기 때문에 노동 여건이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딸기 맛도 좋아지고 관리까지 수월한 고설수경 재배. 올커니 농민들 주름살 펴주는 효자 농법이 여기 있었네요.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 혼자 먹고 있어요? 여기 다들 일하고 있는데. 예? 아니 혼자 먹은 건 맞지만 네. 다들 일하다니요 여기. 혼자 계시면서 뭐 다들 일해요. 누가 또 있다고 그래요. 저희 나무 이렇게 사이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네덜란드에서 사막 이리 응애를 사와갖고 여기다 걸어놓으면 얘네들이 벌레를 잡아먹고 그리고 일하고 있잖아요. 벌들이랑. 오, 그러니까 착한 응애로 나쁜 응애를 떼찌떼찌 응애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물집을 지어 광합성을 방해하는 골칫거리를 천적으로 막는 농법. 이름하여 천적농법 되겠습니다. 달고 맛있는 딸기가 그냥 얻어주는 게 아니네요. 맞습니다, 진짜요. 그래서인지 그렇게 딸기가 인기가 많다고요. 예. 어느 정도가요? 저희가 이제 지금은 나름대로 이제 영주 시민분들한테 꽤 있는 명성이 있는 이제 농가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저희는 일단 시민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농가에 오면 크고 맛있는 딸기를 먹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저하고 계속 농사가 끝날 때까지 적화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과실을 크게 하기 위해서. 최근 대형마트 과일 판매량을 조사해봤더니 올해도 판매량 1위를 차지했다는 사실. 한때는 철 모르는 과일이었던 딸기가 이제는 겨울 제철 과일로 인식되기 시작한 건데요. 겨울 딸기가 그렇게 달고 맛있어요? 예, 그렇죠. 겨울에는 일조량이 적기 때문에 익어가는 기간이 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긴 동안에 당도가 축적이 돼서 맛있는 거고, 그리고 또 경도도 좋아요, 겨울에는. 그러니까요. 딸기는 뭐니 해도 달다. 겨울 딸기요. 최고입니다, 최고. Listen and repeat. 저온에서 관리한 딸기는 숙성 기간이 길어지고 그만큼 축적되는 양분이 많아서 더 단단하고 단맛이 높아진다는 사실. 겨울 딸기가 더 맛있는 이유 아시겠죠? 딸기가 빨갛게 먹음직스럽게 정말 잘 익었네요. 그렇죠. 근데 뿐만 아니라 크기도 정말 큼직한 게 아니 이게 원래 큰 거예요? 품종이 다른 거예요? 일반적인 농가에서 많이 키우고 있는 이 서량이라는 품종인데 저희는 그 스마트팜이나 시오트나 이런 과학시설과 함께 집사람하고 저하고 농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 적화를 해주기 때문에 크고 또 당도가 높은 겁니다. 오, 그러니까 여기저기가 영양분이 다 한데 모아지고 여기저기가 당도가 하나로 다 모아지니까 크고 당도도 높다. 그렇죠. 실제 당도 측정을 해봤더니 12에서 13브릭스의 당도가 나왔다고요. 이제 겨울 딸기가 맛있는 건 기정사실. 그날 오후 공기가 바뀐 딸기 농장. 저희 오늘 농장에 교육농장 준공식경 오픈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지역 학교나 기관을 중심으로 소규모 체험을 진행해왔던 이곳 농장. 올해부터는 체험 교육 농장으로 변신하게 된 건데요. 빰빠밤빠밤빰빠밤빠밤빰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야, 세상에나 딸기 농장에서 이제는
딸기 체험 교육 농장. 네. 이야, 대단한데요. 이제 막 시작이잖아요. 예, 오늘 시작했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가실지 계획은요? 예, 학생들과 부모님과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현장에서 따고 먹고 즐기는 게 저희 교육이랑 연결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교육 농장을 지었습니다. 네, 그리고 영주의 딸기를 알리고 우리 딸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는 건 겨울철 비타민 충전하기 딱 좋은 날이라는 뜻. 농장 딸기 체험 요거 빠지면 섭하죠. 톡톡 따서 두둑이 챙겨가는 찬스. 진정한 딸기 올리기에 빠져듭니다. 높이가 높게 있으니까 따기도 참 편하고 보기도 편해서 허리도 안 아프고 바로 또 따먹을 수 있어서 깨끗하고 맛도 좋고 크기도 크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열심히 수확한 딸기 생과로 즐기는 것도 좋지만 간편하게 디저트로 즐기면 더 좋겠죠. 초간단 딸기 롤 케이크 만들기 어렵지 않아요. 식빵과 생크림, 얇게 썬 딸기만 있으면 준비 완료. 돌돌돌돌 말아주기만 하면 끝. 교육 농장표 딸기 롤 케이크 완성이요. 보세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정말 먹기 아까울 정도로 이쁜데 먹어봐야죠. 자, 그럼 어떤 맛일까요? 여기 한 입에 쏙. 신선한 딸기가 그대로 상큼하고요. 상큼, 달콤. 거기에 크림과 빵까지 함께. 이렇게 딸기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어떻게 먹어도 그냥 다 맛있는 것 같아요. 정말 딸기 너란 존재는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 겨울 딸기가 있어 행복해요. 탐스럽게 익은 겨울 과일 딸기 아주 팡팡 새콤달콤한 그 매력을 알고 나니 해마다 높아지는 인기 비결을 알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도 경북 영주에서 딸기의 무한 매력을 맛보세요. 겨울에는 상큼달콤 딸기가 최고다. 영어로 베리 굿.